확신에 차 쓰고 있거든요. 무조건 나와야 돼. 안 그러면 진짜 다 죽어요, 가족. 대표님은 사업을 하실 수가 없고 답은 이혼밖에 없어요. 근데 이혼을 하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시면은 저는 네. 저도 함수를 했어요.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연기에 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내내 연기를 배웠어요. 네. 근데 3년 정도 연기를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너무 경쟁률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연기를 어쨌든 포기를 하게 됐어요. 대학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능 학원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. 근데 중문과를 들어갔어요. 중국어를. 근데 언어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못했던 공부를 그 대학교 때 엄청 열심히 해서 꽈탑을 막 하고 그래서 성적이 되게 잘 받아 관리를 잘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국을 가야겠다. 중국 쪽으로 내 진로를 이제 펼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전에 오프라인 탈모 그 매장 오픈을 하셨어요. 근데 이게 본질은 너무 좋은데 마케팅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엄마는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또 대표님이랑 같이 제 막내 쌍둥이 동생들이 있어요. 근데 15살 차이가 나요. 엄마는 육아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마케팅도 몰라. 내가 이대로 그냥 중국을 가버리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을 잠깐 내려놓고 엄마 마케팅을 이제 도와주는 상황이거든요. 오, 난이도가 좀 있다. 근데 이제 마케팅을 또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어쨌든 제 나이가 이제 26이에요. 어느 정도는 진로를 정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마케팅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과가 중문과다 보니까 그걸 놓치고 싶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엄마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동생들도 제가 다 챙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육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까? 그러면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어머님이 그 비즈니스를 하신 처음에 창업이죠? 어떻게 보면 탈모 쪽으로 사업을? 1년 전에? 지점을 내는 거예요. 아, 지점을. 본점이 따로 있어요. 아, 본점이 따로 있고요. 그러면 본점이 따로 있으면 지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본점에서의 어떤 서포트가 없어요? 네, 그게 본점이 어, 이게 막 지점이 생겨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서 거의 그냥 셀프로 다 해야 되는 맞아요. 상황이에요. 네. 지금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빠지시면 네. 아예 안 운영이 돼요. 안 돼요. 왜냐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직원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그 어쨌든 고객이 와야지 직원 인건비도 나갈 텐데 네. 고객이 막 그 정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아, 제가 케어를 배워서 케어를 이제 고객님들 하고 있고 제가 음, 두피 자격증을 따고 이제 제가 배워서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저 지금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 지금 그 비즈니스를 하는 어쩌면 지금 이 가정 내에서 메인 비즈니스고 그게 메인 소득원이에요. 그 가족 전체에서의 네, 맞아요. 메인 소득원이에요. 그 메인 소득원이 없으면은 지금 가정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 현재로서는 힘이 빠지면 이 비즈니스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네요. 그럼 팀이 운영하고 있는 거랑 다름없다고 봐요. 일단 첫 번째로. 그리고 이 운영하는 목적이 가족 생계를 위한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그 이 비즈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어랑 이런 게 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는 네.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네. 여기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. 그럴 확률이 높죠. 근데 가족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생활 여유가 돌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발목이 잡힐 거예요.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. 중국어, 뭐 영어, 어디나 다른 거 꽃 쪽으로 하고 싶다, 연기하고 싶다, 그 어떤 것도 어차피 못 할 거예요. 이게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차라리 그냥 다른 거 다 있고 이게 탈모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다른 거 예를 들어 그게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마케팅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 탈모를 이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 그리고 인스타를 해서 이 탈모를 이렇게 해서 잘 되게 하는 목적이 지금 이 생계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목적이 돈인 거잖아요. 이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그러면 이 1순위인 것 가게를 같아요. 잘 되게 하고
하고 제가 빠지고 직원을 투입시켜서 이제 직원들이 하게끔 하고 네. 저는 이제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 나가는 게 그게 맞죠. 그게 맞는 거예요. 네, 그게 무조건 맞아요. 근데 이게 항상 위험한 게 첫 발을 들이는 게 진짜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. 무슨 소리냐면은 뭐 그게 학교가 됐던 직업이 됐던 비즈니스가 됐던 첫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앞으로 이걸 20년, 30년 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진짜 잘 판단해야 돼요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던져놓고 따로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전체 가게에서 버는 총 돈에 더 그게 클 수도 있다는 거. 이거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. 다른 고민보다. 차라리 이거는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내버려 두고 내가 다른 데서 플레이해서 돈을 버는 것이 어떤 게 더 클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좀 쏟아붓고 어느 정도 된 뒤에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를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가게는 아니기 때문에 네. 엄마를 마케팅을 해서 마케팅을 성공 사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다른 쪽을 또 마케팅을 공부해서 네. 다른 가게들도 내가 네.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쵸. 근데 그 어머니 가게를 100% 성공시킬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더 확률이 높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가장 후회하는 게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슈퍼를 하셨어요. 제가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하셨는데 그 한 발 들여놓으니까 계속 하시더라고요. 몇십 년을. 그리고 그거를 저도 어머님이 힘들게 고생하니까 자식 마음으로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. 네. 도와주게 되고. 근데 그게 같이 죽는 길이에요. 엄마가 그렇게 어떻게 되든지 말든 나와서 돈을 내가 더 버는 길이 있다면 나와야 돼요. 이게 진짜 전 돌아가면 무조건 그렇게 해요.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엄마가 고생하고 동생도 있고 막 이러면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. 네. 근데도 죽지 않거든요, 사람이. 네. 냉정하게 보면. 아니,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거 좀 극단적인 있는데 사고가 나서 의식 불명 상태로 한 1년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예요. 가족들이 다 죽을까요? 죽지는 않을 거예요. 어떻게든 살 거예요. 근데 그런 것처럼 한 몇 달만 해보면 돼요. 몇 달만 해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.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갇혀버리면 계속 1년, 2년, 3년, 4년 내 세월만 흘러가요. 딱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고 안 되면 빨리 나오세요. 그게 가족이 다 사는 길이에요. 빨리 나와서 그러면 저는 제 그쵸? 그거를 찾아. 그쵸. 근데 여기가 계속 걱정이 될 거예요. 네.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일단.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네. 그러니까 마케팅을 배우는 건데 어차피 나와도 내가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.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그러면 나오나요? 마케팅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 있잖아요. 회사에 빨리 실전으로 거의 그리고 공부를 해서 하는 것보다 실전에서 배우는 게 사실 훨씬 빨라요. 그리고 어차피 직장인들 열심히 안 하잖아요. 네, 더 열심히 하면 빨리빨리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족의 생계를 위한 비즈니스가 사실 다 자식들의 발목을 잡아요.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. 원래 모든 일들 대부분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 안 하는데 이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요. 무조건 나와야 돼요. 안 그러면 진짜 다 죽어요, 가족. 네. 전 거의 다 죽었어요, 그래서. 이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나와야 돼요, 빨리. 빨리 벌어서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고 그때 하고 싶은 거 해도. 근데 지금 너무 어려요. 너무 어려요. 지금 와이프가 친정이거든요. 네. 아이가 이제 100일이 조금 넘었고 그래서 힘드시겠다. 지금 제가 원래 청소업을 하는데 네. 프랜차이즈 상호명을 바꿨어요. 네. 상호명을 바꾸니까 인터넷에 이제 아무것도 안 깔려있고 그쵸. 네, 이러니까 사실 지금 가장 할 일을 말할 때잖아요. 그쵸. 근데 애기가 어리니까 아, 제가 이제 6시만 되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. 할 일이 너무 맞아요.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보 한 달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또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너무 이제 제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. 도입을 하려고 해도 그 기능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시간만 좀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? 일단 아기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때 저는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. 죽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그때 때마침 사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시기였어요. 코로나 시기였고 막 이렇게 자금이 안 돌고 그래서 그때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
막 어린이집 하니 그 1년 그 정도 무렵까지 진짜 10만 원이 없었어요. 네, 돈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. 근데 돈이 없다는 게 막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건 있는데 이걸 팔 수는 없고 진짜 그냥 현금 없어서. 그러니까 애가 저도 태어났을 때 되게 일적으로나 뭔가 안 좋은 시기였는데 애가 태어나니까 거기로 신경이 많이 써지잖아요. 시간이 뺏긴다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와이프랑 둘이 이렇게 보는데도 일은 당연히 못했고 사업도 계속 막 엉망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직감적으로 와이프랑 서로 느낀 게 이러면 안 된다. 이러면 뭔가 큰일 날 것 같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둘 다 죽지 말고 한 명만 죽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. 완전히 풀로 한 명씩 보는 걸로 24시간씩 와이프가 24시간 봐주는 날 나와서 그때 24시간 동안 일 진짜 열심히 했어요. 다시 돌아가는 날은 어쨌든 아기를 본다는 것은 깨 있어야 되잖아요. 그때 그냥 귀에다가 다 그거 이제 꽂고 전화 통화도 막 하고 아기 보면서 막 어쨌든 업무에 최대한 아무튼 하려고 했어요. 그렇게 그걸 그 한 1년을 넘어갔어요.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와이프분이 도움을 좀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잘 설득하셔서. 네. 설득은 쉽지가 않죠. 좀 어떠세요? 와이프분의 지금 심리 상태가? 일단 제가 한 50, 60일 때까지는 되게 많이 도와준 거예요. 네네. 괜찮았는데 요새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요새 호르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감정이 되게 쉽게 이렇게 요동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말의 뜻은 그냥 기분이 지금 안 좋다는 뜻이죠. 네. 그래서 진짜 자기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일단 계속 들어주긴 했는데 제가 고민을 해봐도 이걸 지금 상황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 약간 이런 느낌도 가지고 계신가요, 와이프분이? 아기가 그래도 어린데 좀 같이 해야지 이때밖에는 없는데 뭐 혹은 이게 나 혼자 이걸 다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나요? 그렇진 않아요.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와이프는 저를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해서 얼마 전에 또 얘기를 했어요. 업무를 제가 항상 막 10시, 11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오면 새벽 2시 네. 이렇게 되니까 여보는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사모님이 네. 대표님한테 네.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의도가 청소 예약을 제가 직접 나가고 이렇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. 네네.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좀 파일을 더 네. 키우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청소 업무만 오전에만 일하고 점심 이후부터는 그냥 놀아도 사실 네, 네, 지장 네, 네, 없으니까 괜찮은데 왜 이렇게 지금 어린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들렸어요. 그래가지고 네.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방어 기제를 펼쳤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말로 나는 워라벨보다는 그냥 일하는 거에서도 성취를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. 그래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여보가 이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사실 힘들게 지내고 있겠죠. 집에서 애기 보면서. 그렇죠.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와이프분이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그게 진짜 마음속 깊이에서 깊숙이 한 얘기인지 그냥 그 상황상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와이프가 좀 이렇게 해줘야지 해서 한 건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깊숙이 지지를 잘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. 네, 그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는 아기도 나왔고 같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지내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한데 그럼 대표님은 아까 조금 전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결국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거죠? 네, 맞아요. 목적이? 좀 그 목표가 크신 거죠? 네, 맞아요. 근데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냐 우리 소소하게 행복을 찾자 뭐 이런 느낌의 그지 얘기도 하셨겠죠? 네. 다 그렇습니다. 네, 그 일반적인 상황이고. 근데 보통 그게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근데 결혼을 한 뒤에는 그 야망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배우자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. 만약에 와이프분이 조금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면 대표님은 사업을 하실 수가 없고 답은 이혼밖에 없어요.
근데 이혼을 하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시면은 대표님이 내려놓으시던지 와이프분이 진짜 뼛속 깊이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뼛속 깊이 지지를 받으시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. 돈을 줘야 됩니다. 많이 줘야 됩니다. 김승호 회장님도 뭐 얘기를 하셨던 건데 와이프한테 버는 수익의 50%를 줘라. 근데 그 50%가 정확히 50%인지 이제 또 그걸 가지고 숫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. 네.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왜 싫은 거냐 하면 나는 이렇게 혼자서 방구석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대가가 되게 큰 거거든요. 근데 그 대가가 수치로 안 보이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딱 갑자기 대표님이 1,000만 원을 벌었는데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 돈 안 가져도 되죠. 대표님은 그냥 엄청 커지는 게 원래 그래요 다. 대표님 안 가져도 대표님 1,000만 원 벌었어요. 500만 원 주시고 나머지 500만 원 다시 사업에 투자하세요. 원래 없어도 돼요. 사업 같은 돈이 내 사업에 다 투자하고 싶거든요. 근데 벌었을 때 주면 지지해줘요. 어떤 뭐 돈으로 인한 어떤 선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이거 이 여자는 왜 이런 걸 그럴까? 근데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아 그냥 이 수치가 중요한 거구나. 인정을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느꼈고 실제 이렇게 하면 그래 돈도 안 써요. 그거를. 그리고 다시 제가 힘들 때 빌려줘요. 이거를. 사업에.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 사업에 1,000만 원 어차피 들어갈 건데 잠깐 여기에 500 갔다가 다시 빌려서 1,000 들어가도 똑같은 거거든요. 근데 남자는 아예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. 그 나중에 깨달았어요. 저도. 처음에 저도 관계가 힘들었다가 이걸 나중에 깨닫고 이게 진짜 해결됐어요. 아주 완만하게.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돈도 빌려줘요. 잘. 빌리고. 빌려달랠 때도 아무 말 없이 빌려줘요. 그리고 다시 또 갚고 잘 갚고 잘 주고 잘 갚고. 근데 이게 주는 게 버릇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도 가끔은 좀 이렇게 딜레이 돼서 주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. 잘 주면은 되게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와이프분의 그 공을 수치로 인정해 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풀릴 것 같습니다. 이게 제일 좋은 부분이라. 사업적인 부분은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. 저도 잘 몰라요. 저도 계속 하는 중이고.